하루를 풀 부킹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 하루에 1억. 네, 하루에 1억 정도를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입니다. 오늘 굉장히 실무적인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글링크 미디어의 이태열 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글링크 미디어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태열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예전에 이제 그로스 해킹 요 두 가지를 비교해주는 네. 그런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그 영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인기를 얻으셨는데 덕분입니다. 네. 네, 그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보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네. 특히 유튜브 뭐 이런 데 광고를 많이 돌리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먼저 유튜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유튜브의 광고 종류가 뭐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네. 그 광고 종류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형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6초짜리 광고가 있어요. 6초를 딱 보면 이제 광고가 끝나는 그런 짧은 광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범퍼 애드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앞에 범퍼 있죠. 네. 그 범퍼를 이제 빗대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본 영상 앞에 살짝 붙은 광고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트림 광고라고 네. 이제 5초 지났을 때 이제 본 영상 앞에 이제 붙는 광고 똑같은 광고인데 똑같은데. 이제 5초 지났을 때 이제 스킵할 수 있는 광고가 있어요. 우리 계속 스킵 버튼 누르는 그거?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트리브 인스트림이라는 형태의 광고인데 네. 보는 거는 똑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도 종류가 좀 나뉩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최적화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왜 부가적으로 튜르브가 왜 드릴게요. 붙은 거예요? 네, 트루브라는 이름은 왜 붙었냐면 이제 구글이 추구하는 그 이제 방식에 이제 입각해서 네이밍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트루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봤다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생각하는 조회수 카운팅에 조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제 페이스북은 나쁜 광고라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의 조회수 카운팅 기준은 이제 피드를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영상을 3초 동안 보면은 그 조회수 1이 카운팅이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림으로 봤을 때 5초 스킵퍼블 광고이긴 한데 그 영상이 30초 이상이다. 만약에 그 광고 영상 30초 이상이면은 30초 이상을 봐야만 이제 조회수 1이 찍히고요. 그냥 스킵한다라고 하면은 조회가 카운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은 그 설사 30초를 안 봤더라도 영상 뭐 20초 정도 보다가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이트로 들어가는 반응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조회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브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는 이제 그 구글 입장에서 진짜로 본 사람들을 우리는 카운팅을 하고 그거에 있어서 과금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숨어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입장에서 되게 좋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광고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제 트루브 디스커버리라는 광고가 있는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근데 뒤쪽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네, 일단 트루브 디스커버리는 이제 피드 이렇게 유튜브 이제 앱 들어가시거나 이제 검색을 하셨을 때 썸네일 형태로 광고가 뜨는 게 있어요. 네. 아니면 추천 영상에 이제 광고가 뜨는 것들. 그게 이제 트루브 디스커버리인데 이제 추천 영상 제일 위에 제일 광고라고 붙어 있는 맞습니다. 거 그런 거요. 네, 그런 게 이제 트리뷰 디스커버리인데 이제 그 광고를 딱 눌렀을 때는 해당 본 영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좋냐면은 사실상 그 썸네일을 보고 유저가 자의적으로 클릭을 해야만 이제 그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콘텐츠를 좀 부스팅하고 싶다거나 방송사 쪽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 본 영상 앞에 광고 트리브 인스트림 형태를 뿌리면은 이게 사실 허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형태로 썸네일만 노출을 시키고 클릭했을 때 우리 영상을 자의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트리뷰 디스커버리 광고다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스트헤드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앱에 딱 들어가시면 최고 상단에 이제 나오는 이제 노출형 광고인데,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CPD 광고, 그러니까 하루를 풀 부킹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 하루에 1억? 네, 하루에 1억 정도를 했었는데
요즘에 구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받지 않고 이제 네. CPM 형태로 해가지고 네. 하루에 1억이면 조금 셀 수 있으니까 5천만 원어치만 하고 싶다, 뭐 3천만 원어치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그 관련된 그 정비례하게 노출수를 획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조금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네. 이전에 1억이라는 돈이 컸지만 네. 사실 그거 CPM으로 환산했을 때 그 네. 1억으로 내가 풀부킹을 해가지고 노출되는 거를 계산했을 때 그 이제 그러니까 노출당 비용이 역산이 되잖아요. 예. 그게 한 1,000원 언더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 수는 있으나 네. CPM으로 쳤을 때 좀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얼마 정도나? 한 지금 부킹할 때 이제 타겟팅을 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거의 이제 뭐 2,000원 후반대. 와, 그럼 한 1,000원 정도에서 2,000원 네. 후반대 한 3,000원 되면 3배 정도 네, 오른 거네요. 네, 가격이. 올랐죠. 근데 올랐는데 이제 하루에 1억을 쓰기 부담스러운 이제 네. 클라이언트들은 그래도 쪼개가지고 제가 쪼개가지고 원하는, 조금 이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장단점이 좀 생겼습니다. 구글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장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내에서 지금 여러 광고 상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유튜브에 네. 광고 좀 해주세요. 그냥 거의 이렇게 요청이 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목적이 뭐냐. 네. 목적이 뭐냐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많이 파는 거죠, 뭐 목적은.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영상이 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제한적인 중소형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매출입니다. 무조건 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예. 매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큰 기업이다. 뭐 SK라든가 뭐 KT 이 정도 브랜딩 큰 같은 기업이다라고 것도 하면은 생각하는 브랜딩 쪽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노출이다, 조회다, 혹은 뭐 이제 전환이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광고 상품을 좀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초 스킵퍼벨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네. 또 나뉜다고. 네네. 보여지는 건 똑같거든요. 5초 예. 스킵하는 광고. 그런데 세팅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예. 트루뷰 포리치, 트루브 인스트림, 트루브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보여지는 건 첫 똑같은데. 번째가 뭐라고요? 트루브 포리치, 도달. 포리치. 네. 포리치.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 트루브 인스트림, 인스트림, 네, 그리고 트루브 포 액션. 퍼 액션. 네. 예. 그거는 보여지는 거는 똑같은데 최적화되는 기준이 달라요. 네. 똑같은 영상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트루브4 리치로 우리가 세팅을 해버리면은 네. CPV, 그러니까 조회당 비용은 올라가는데 네. CPM, 그러니까 천의 노출당 비용은 낮아집니다. 아. 그래서 같은 돈으로 트루브4 리치로 세팅을 했을 때 더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가 있는 네네. 전략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트루브 인스트림은 이제 조회 최적화가 됩니다. 네. 조회 최적화가 돼서 제한된 예산으로 최적의 조회를 확보할 수 조회수를 있는 계속 올려주는. 예. 네, 그런 식으로 얘네가 최적화가 되는 거고 네. 트루브 액션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전환 태그를 삽입을 합니다. 구글 에즈에서 전환 태그를 발급받아서 구매가 됐을, 예를 들어 구매다라고 하면은 구매가 됐을 때 카운팅 하나씩 해줘. 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액션이 최대한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가 됩니다. 예, 그럼 그 전환을 많이 유도하고 네. 싶으면 액션 쪽으로 가고, 맞습니다. 뭐 조회를 많이 유도하고 싶으면 인스트림 인스트림 쪽으로 가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네.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종류는 더 많이 있지만 네. 이 인스트림 외에도 되게 다양한 이제 마케팅 상품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그렇게 목적을 따져가지고 그걸 맞춰서 이제 상품을 배치하는 네네.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상품만 네. 배치해 놓으면 그냥 광고가 잘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머신러닝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글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시키잖아요. 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구글에서 권장하는 건 14일 정도는 조금 돌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좋아 14일이지 이제 우리 그 하루하루 돈이 아쉬운 이제 그쵸.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만 지나도 전화가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또 다음날 좀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왜 안 팔리냐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대행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자들의 정성적인 것도 충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좀 시도를 좀 합니다. 그 시도가 뭐냐면 이제 만약에 그 계속 바꾸는 거는 사실 안 좋아요. 성격성을 바꾸는 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현재 어느 지면에 좀 나가고 있다.
그 데이터는 계속 남아 있으니까 예. 어떤 지면에 나가고 있고 현재 이제 CPV는 얼마인데 그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인사이트를 좀 뽑아드리는 거죠. 지금은 조금 예를 들어서 아직 조금 아쉬운 성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이제 최적화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근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어느 시간대 혹은 어떤 뭐 요일대에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게 조금 안정화가 되면 요때 예산에 좀 집중해 보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면 하죠. 어느 네. 광고 상품을 선택할지는 처음에 네. 세팅을 해놓고 네. 이제 뭐 구글에서 권장하는 14일은 있겠지만 어쨌든 네. 예, 좀 기다리면서 네. 이게 구글 내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되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안에서 네. 인사이트를 좀 뽑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찰가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네. 그렇게 조정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효율이 나중에 이제 안 나오는 곳들의 예산을 좀 빼서 네. 효율이 잘 나오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맞습니다.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구글 광고 쪽을 한번 네. 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구글은 광고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네. 식으로 최적화시켜가지고 진행하시는지. 네. 이제 구글은 워낙 그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플랫폼들이 많아서 이제 광고 종류도 다양한데 네. 이제 그 광고들은 사실 그 구글 애즈라는 마케팅 툴 그 하나로 다 이제 그 관리가 집행이 되게 됩니다. 네, 되죠. 근데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검색, 구글닷컴에서 검색했을 때 이제 상단 3개, 하단 3개 검색 나오는 거, 광고, 예. 네, 검색 광고,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예, 이제 달리는 배너 거, 띠, 예. 네, 그런 배너 광고들, 그리고 또 유튜브 광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있는 앱 광고. 네,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많이 밀고 있는 쇼핑 광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또 이제 타이핑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 검색창 그 위쪽에 이제 제품 눕기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가격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상품 그 이제 지면이 예. 있어요. 그게 예, 이제 광고. 쇼핑 광고거든요. 예. 네, 이제 대표적으로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네.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서 이런 네. 업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 광고 상품을 추천한다. 네, 그런 네. 게 있을까요? 쇼핑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왔어요. 무조건 이제 전환 최적화로 이제 해보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좀 종류가 또 케이스가 좀 나뉩니다. 이 쇼핑몰이 처음에 맨 처음 오픈했다. 네. 처음에 오픈했다 그러면은 바로 전환으로 하시면은 효과가 잘 안 나올 확률이 아무도 안 높습니다. 오니까. 예. 네, 아무도 안 브랜딩을. 오고 그리고 이 전환 최적화가 되는 알고리즘이 전환이 몇 개가 이제 찍히고 나서 구글 입장에서 구글 애즈 입장에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3명이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구매한 3명에 대해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이제 또 광고를 좀 뿌려주고 이런 이제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전환이 좀 발생을 해야 전환 최적화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네, 작동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데 전환을 하면 당연히 이제 헛발질 하는 거죠. 처음 헛발질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이제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전환이 목적이지만 처음에는 트래픽을 유도를 하는 광고를 해라. 그래서 몰아주고 거기에서 이제 전환이 또 발생을 할 거잖아요. 몇 개는. 그 다음에 전환 최적화를 하는 게 헛발질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들 마음이 너무 급해서 쇼핑몰 만들어서 오픈할 때까지 돈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계속 전환 유도하는 광고 해달라고 하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도 실패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꼭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그 내부적으로 이제 쇼핑 만들어서 바로 하자.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전환 캠페인으로 돌렸어요. 근데 전환도 발생하지 않고 그 배너 광고를 하셨는데 전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클릭당 비용이 한 2,000원, 3,000원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왜 이게 안 될까요 하면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스스로 돌려봤는데 그렇게? 웬만하면 스스로 돌려보십니다. 돌려보시다가 효율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왜 이럴까요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계정 까보면 전환 데이터도 없는데 전환 최대화만 해놓으니까 클릭당 단가도 무너지고 전환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동 CPC로 해가지고 저희가 클릭당 비용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놓죠.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10분의 1로 줄이면은 같은 돈으로 한 10배 이상의 트래픽을 확보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겟팅은 당연히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환이 몇 개가 발생하면 그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좀 전환 최대로 돌려버리고 이런 케이스로 좀 바꿉니다. 그럴 때 막 짜릿하시겠어요. 네, 짜릿하죠. 딱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정확한 근거가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조금 이 업에 대한 좀 자부심을 느끼죠.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 외국 게임 회사에 좀 세금도 안 나가는 돈을 좀 줄여서 네. 구글 애즈하고 네. GA가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구글 애즈는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를 송출하는 플랫폼이고요. 광고를 네. 송출하는 플랫폼이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그 해당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앱이나 웹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이름이 좀 비슷한데 구글 네. 애즈,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조금 비슷하잖아요. 뒤에 네. 애자도 똑같고. 근데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서로 다른 다른 플랫폼이다. 광고를 송출하는 툴, 이건 분석하는 툴이다. 네. 근데 이게 구글에서 만들어서 구글 애널리틱스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구글 애널리틱스가 구글 것만 그렇죠.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 광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다른 타 매체의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트래픽도 이제 함께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서 광고를 뭐 잘 송출하고 세팅도 잘하고 한 다음에 GA라는 구글 애널리틱스로 가서 이제 분석을 하실 텐데 그 분석할 때는 어떤 거를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보는 거는 물론 전환이 바로 발생을 하면 전환율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광고 빵 뿌려가지고 바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없고, 왜냐하면 이미 잘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처음에는 조금 보조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이탈률이랑 세션 시간을 많이 봅니다. 이탈률하고 세션 시간. 그걸 보조 지표로 보고 그걸 최적화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환율도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률은 어떤 개념이냐면 페이지 뷰가 1인 세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만 딱 보고 바로 나간 거.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시다가 좀 흥미로운 광고를 발견을 하고 딱 이제 클릭해가지고 링크로 넘어갔어요. 링크로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뒤로 가기를 누르셨어요. 뒤로 가기 누르고 그냥 피드 보던 거 보자고 보셨어요. 그러면은 랜딩 페이지 뷰가 1이고 그냥 바로 나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탈한 세션입니다. 그런데 딱 보고 딱 이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되게 흥미로워서 이거 어떤 브랜드죠? 브랜드 페이지도 보고 다른 상품도 보고 이러면은 그건 이탈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탈률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 매체 동시에 송출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률이 60%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률이 40%였다 라고 하면은 유튜브 쪽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조금 더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높은 퀄리티의 트래픽인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의 그 유저들, 이 타겟 되는 유저들이 우리한테 더 적합한 유저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에 조금 예산을 몰거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에 있어가지고 조금 타겟팅을 변경해 보거나 아니면 소재를 바꿔가지고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탈률 같은 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이제 실험을. 그러면 전환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냥 전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의 보조 지표인 이탈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탈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환으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탈률과 세션 시간, 머문 시간, 홈페이지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그 홈페이지 안에서도 머물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비즈니스에 높은 더 적합한 퀄리티의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 적합한 트래픽을 더 많이 몰아오면 몰아올수록 자연스럽게 전환율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유튜브 광고 막 하면서 되게 그 인상적이었던 사례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놀랐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때 제가 왜 놀랐었냐면 일단 유튜브 그때는 재작년 정도였을 거예요. 재작년 정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스터헤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루에 뭐 1억씩 하는 거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났다. 돈이 좀 있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노났다. 저는 이제 노났다. 노났다 이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영상은 그럼 어떤 걸 쓰시나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루에 1억을 쓰는데 좀 정제된 영상, CF 영상 이미 잘 나온 것들 요거를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랑 찍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날것의 영상을 1억을 태운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효율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하겠다는데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전에 CF 영상을 태웠을 때보다 그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 날것의 영상이. 네, 그래서 전환율이라는 거 이런 거 훨씬 좋았고 네.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네. 이게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던 대로 제한을 무조건 한 게 옳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그때 한번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되게 좀 탑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 탑 인플루언서가 그 교육 플랫폼에서 이제 함께 이제 교육을 받고 막 어려워하고 막 영어 발음 못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영상으로 판단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뚝심 있게 미셨고 네. 저희는 이제 될까 하는 그 반 의구심 상태로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좋아가지고 예. 아, 오히려 이게 배웠네요. 네,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무조건 이게 정제된 영상으로 하는 게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CPA를 개선시켰던 사례였는데 네. 이제 그 브랜드 런칭을 처음 하셨어요. 그 뷰티 업체였는데 처음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페이스북도 하시고 이제 그 유튜브도 하시고 되게 많은 광고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유튜브 영상 한 5개를 주셨는데 그때 CPA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야 이거 어떡하나 이랬는데 근데 정말 감사했던 상황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미 다른 브랜드들 많이 창업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해봤구나. 해보셔서 그 인내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뚝심 있게 그냥 밀고 나가고 원래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 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스튜디오 연계된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에 그 되게 작은 영상, 재밌는 그 짧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20개, 30개 영상을 계속 수급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20개, 30개 영상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CPA가 좋았던 영상만 남기고 안 좋은 영상은 그냥 하루만 한 2, 3일 돌려보고 안 좋으면 바로 끄고 자연스럽게 A/B 네, 테스트가 그래서- 다 된 거네요. 네. 소재가 많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진짜 3배 이상 개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이상 잘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이게 A/B 테스트를 사실 그렇게 밀도 있게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 네. 소재에 대한 한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근데 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A/B 테스트 소재만 제대로 해도 이게 개선이 되는구나라는 걸 개선에 대한 정도가 뭐 그냥 뭐 20% 30% 개선이 아니라 몇 배씩이네요. 네, 몇 배씩 됩니다. 야, 그러면 네. 유튜브든 뭐 네. 구글이든 광고를 갖다 세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세팅을 어떻게 더 최적화하고 네. 이걸 잘 관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네, 포인트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 약간 반대 사이트에 있는 광고주님들께 네. 한번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주님. 네, 주님들께 네.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광고를 잘할 수 있습니까? 되게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데요. 네. 일단 그 매체에 대한 이해는 확실히 있으셔야 됩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 구글 앱 캠페인이 있잖아요. 네. 그 매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그 구글 앱 캠페인은 완전 자동화된 플랫폼이거든요. 네. 소재만 등록하면 알아서 뿌려주는 캠페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앱 캠페인이 잘 나오려면 그 앱 캠페인 라인 하나를 딱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하게 뿌려보고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이 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그걸 권장을 하거든요. 소재가 많다면 그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만 돌려라 한 라인. 그런데 그걸 모르신 상태로 광고를 돌리니까 소재별로 캠페인 라인에 나눠버려요. 라인을 다 나누는구나. 네. 네. 다 나눠버려가지고 효율이 완전히 아작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소재도 되게 다양했어요. 예. 그럼 그걸 라인 하나로만 했었어도 성과가 잘 날 수 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광고주분들께서 결국에 그 매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니까 제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네.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단 하셔버려서 네.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광고를 잘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제 조건은 이제 매체에 대한 이해도 이게 어떤 식으로 최적화가 되느냐 첫 이거에 번째 대해서 이제 꼭 매체를 잘 이해해라. 네, 네.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성과 측정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과 측정의 원리.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워낙 좀 많이 업계에서 대두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미 설치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전환을 이제
기어 모델이라고 하죠. 그 기어 모델의 가장 디폴트 값이 이제 라스트 클릭입니다. 라스트 클릭 무슨 의미냐면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들어왔다가 이제 이게 뭐지 하고 나갔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나갔다가 검색해가지고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구매를 했다. 네. 그러면은 구글 애널틱스 입장에서는 네. 구글로도 들어왔고 페이스북으로 들어왔고도 네이버로 들어왔는데 전화는 하나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어디에 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네이버로 줍니다. 마지막에 상호 적용했던 이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구글 애널틱스 했어 라고 해가지고 소스 매체 그 데이터 쭉 까봤는데 네. 우리가 광고 해보니까 구글 페이스북 광고 필요 없고 우리 네이버 오가닉으로 잘 되는구만, 네이버로만 광고합시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단에서 오면서 계속 관심을 받다가 네. 결정은 여기서 한 건데 네. 그 앞단의 기여도를 안 주는구나. 네, 그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보시면은 이제 좀 마케팅 의사결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그것만 딱 보면은 구글 페이스북 필요 없는 거죠. 미디어 믹스 짤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조금 아쉽게 쓰실 수 있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매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측정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네. 잘 하실 확률이 더 높다. 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주님들이. 네. 네, 근데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네. 혹시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맞아요. 네. 뭐 전체적인 구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예, 아주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열 팀장님이 데이터를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저는 그 연령별 매출 데이터를 갖고 싶습니다. 연령별 매출 데이터? 네. 그게 연령별 뭔가 특성이 많이 달라요? 20, 30대가 제일 높더라라고 하면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20, 30대가 많이 쓰는 매체에 제가 핏하게 조금 이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미디어 믹스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그쪽으로만 찾아서 고민하고 하시다 보니까 연령별 매출 데이터까지 원하시게 됐네요. 네네. 네.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제가 볼 땐 진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열 팀장님을 모시고 우리 구글과 유튜브의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